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숙제하듯 살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보다 더 와닿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누가 내준 숙제를 하듯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부모님 부양, 끝없는 직장 책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60, 70이 되어서도 인생의 숙제만 하시면서 사실 건가요? 이제는 남은 여생을 나 자신을 위한 축제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많은 노년층 분들이 노후의 축제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리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숙제에서 축제로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단 하나의 취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2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 저는 회사 다닐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땐 바빴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같은 분이 완전히 달라지신 겁니다. 선생님, 요즘 매일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오늘은 또 뭘 해볼까 기대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취미 하나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인생을 숙제하듯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축제하듯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 추천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죽을 때까지 즐거운 놀라운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짜 축제로 만들 준비되셨나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노년의 취미 선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취미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취미를 고르시겠어요? 놀랍게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젊은 시절 했던 취미를 그대로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때 테니스 재밌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좋아했던 것이 지금의 나도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30대의 취미와 70대의 취미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 생계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는 탈출구였죠. 그래서 취미를 위해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았고 실증이 나면 과감히 바꿨습니다. 올해는 볼링, 내년에는 자전거 취미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탈출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 뜰 이유, 오늘을 기대하는 이유,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년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재밌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노년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분석한 끝에 드디어 하나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황금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경제성입니다. 취미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돈 걱정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건 취미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매달 큰 돈이 들어가는 취미는 처음엔 좋아도 나중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조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70세에 시작해서 90세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기력이 예전만 못해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취미가 진짜 좋은 취미입니다. 세 번째 조건, 건강입니다. 라칼라민다. 특히 뇌 건강입니다.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라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조건,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혼자만 하는 취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4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건, 돈 걱정 없는 취미여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취미를 평생 유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66세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은퇴하시고 사진 촬영을 취미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다가 점점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지셨죠. 카메라 본체 300만 원, 렌즈 하나에 200만 원, 삼각대, 필터, 가방 1년 만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평생 즐길 취미인데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풍경 찍으러 제주도, 강원도, 전국으로 계속 출사를 다니셨고 사진 동호회 회비, 전시회 참가비,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그 비싼 장비들 다 중고로 팔고 그만두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남은 평생 할 거니까 투자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취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엔 심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은 즐거움보다 본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취미는 투자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미 10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그만두면 아깝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독입니다. 그 순간부터 즐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다른 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만 쌓여갑니다. 여러분, 노년의 취미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활동이라도 매달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면 그것은 삶의 낙이 아니라 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의 취미가 경제적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이내, 많아도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해야 마음 편하게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거나 오히려 작은 수익까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런 취미라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죄책감 없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 없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걷기입니다. 에이, 걷기가 무슨 취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걷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중년 당뇨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루 걸음 수가 3,000보만 늘어나도 의료비가 5.2%나 감소했고 5,000보 늘리면 8.4%나 줄어들었습니다. 걷기는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취미입니다. 병원비를 줄여주니까요.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걸으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앱들도 있습니다. 캐시워크, 토스, 만보기 같은 앱을 깔고 걸으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은 나옵니다. 걸을 때마다 저는 지금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는구나 라는 심리적 보상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요즘은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이 많습니다. 연간 이용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상추, 오이, 고추, 토마토 같은 걸 직접 키워보세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입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식비를 절약합니다. 취미를 즐기면서 오히려 돈을 버는 셈입니다. 게다가 직접 키운 채소는 마트 것과는 맛이 다릅니다. 농약 걱정도 없고 신선합니다. 손주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상추다 하면서 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식물을 키우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줍니다. 내일 아침 텃밭에 가면 얼마나 자라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삶의 기쁨을 만들어 줍니다. 더 중요한 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우울감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원예 치료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보람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세 번째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시니어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무료부터 월 2만 원이면 전문 강사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장비 없이 그냥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놀랍게도 노래를 부르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노래를 부를 때 숨이 깊어지면서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심박수는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노래를 부른 후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폐 건강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니 우울증 약 먹을 일도 없습니다. 병원비 아끼는 게 진짜 절약이죠.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돈 안 들이고 건강 챙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일수록 더 자주, 더 꾸준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골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도 봐야 하고, 동행도 구해야 하고, 예약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갑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걷기는요, 지금 당장 현관문만 열면 됩니다.
돈 걱정 없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더 자유롭습니다. 이거 그만둬도 아깝지 않아라는 여유가 생기죠. 역설적이게도 그 여유가 있어야 취미를 더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 90세까지 가능한 취미여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이 취미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할 겁니다. 정 선생님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분입니다. 그분은 63세에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운동도 되고 친구들도 생기고 5년간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68세가 되던 해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50견이었습니다. 라켓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테니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공들인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치 인생의 한 챕터가 강제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60대엔 괜찮았던 몸이 70대엔 다르고 80대엔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취미는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에 시작해서 9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취미, 그것이 진정한 평생 취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이 조건을 충족할까요? 첫 번째, 취미는 서예입니다. 서예만큼 나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취미도 드뭅니다. 격렬한 동작이나 체력도 필요 없이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획 한 획 긋는 겁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시력이 조금 나빠져도 큰 글씨를 쓰면 됩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서예에서는 그것조차 하나의 스타일이 됩니다. 그런데 서예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종이 위에 첫 획을 긋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과거의 미련도 미래의 두려움도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한 획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의 상태입니다. 몰입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붓 하나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실제로 93세가 넘어서도 붓을 잡는 서예가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치바이스는 94살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원로 서예가 중에도 80대에서 90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취미는 바둑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둑의 놀라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직관이 뛰어납니다. 수십 년 쌓아온 경험이 바둑판 위에서 빛을 발합니다. 78살 한 선생님은 70살에 바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바둑 모임에서 항상 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3년 만에 중상위권이 되었고 8년이 지난 지금은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으면 나이가 사라집니다. 70대도 30대도 없습니다. 오직 실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많은 노년에 실력으로 인정받는 경험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바둑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50년을 둬도 새로운 수가 나옵니다. 같은 상대와 100번을 둬도 매번 다른 게임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바둑은 수준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보자는 초보자끼리, 고수는 고수끼리 두면 됩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승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과 바둑을 둘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피카소는 91살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 화가 모지스 할머니는 78살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평생 그렸습니다. 이들은 왜 평생 붓을 놓지 못했을까요? 매일 새로운 주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밖 풍경이 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는 평범한 나무였는데 오늘은 그림 소재입니다. 식탁의 과일도 거실 화분도 베란다 풍경도 전부 작품이 됩니다. 내일은 뭘 그릴까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좋은 풍경을 찾아봐야지 이 설렘이 하루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계절마다 그릴 것도 다릅니다. 봄엔 벚꽃, 여름엔 해바라기,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 쌓인 풍경.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림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다리가 불편해도 앉아서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유명한 화가 모네도 백내장으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86살까지 그 유명한 수련 연작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90살 어르신들도 그림을 그립니다. 색연필로 꽃을 그리고 추억 속 고향집을 그립니다. 숨을 쉬는 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할 수 있는 취미가 바로 그림입니다. 여러분, 90살까지 할 수 있는 취미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앉아서 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대로 즐길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생 취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할 수 있는 취미라도 머리가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붓을 잡아도 바둑을 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조건, 뇌를 지켜주는 취미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두려운 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암은 통증이 있지만 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나 자체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뇌 건강에 좋을까요?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을 하게 만들고 기억을 끌어내게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뇌가 계속 작동하도록 녹슬지 않도록 만드는 활동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왜 악기일까요? 악기 연주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동시에 깨우기 때문입니다. 악보를 읽어야 하니 시각을 쓰고 소리를 들어야 하니 청각을 쓰고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니 운동신경을 씁니다.
동시에 리듬을 기억하고 다음 음을 예측하고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0.1초에서 1초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뇌가 총동원되니 그야말로 최고의 뇌 운동이죠. 피아노, 기타와 같은 큰 악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하모니카나 우쿨렐레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5살에 우쿨렐레를 시작한 한 여성분은 처음엔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코드 하나 익히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3개월 후 드디어 섬집아기 한 곡을 완주하셨을 때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치매 걱정 안 해요. 악보 외우느라 머리가 너무 바빠서 치매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맞습니다. 뇌를 자주 쓸수록 치매는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춤입니다. 춤바람 났다. 이 말 예전엔 좋지 않은 의미였죠. 집안 망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요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가보면 라인 댄스나 사교 댄스를 배우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보다도 중장년층이 더 열정적입니다. 놀랍게도 70대, 80대 분들이 왈츠를 추시고 탱고 스텝을 밟습니다. 노부부가 춤으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춤을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춤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스텝 순서를 기억하고 파트너의 손을 느끼며 호흡을 맞추고 다음 동작을 예측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뇌의 수많은 회로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춤을 꾸준히 추는 노년층은 걷기나 자전거 같은 일반 운동을 하는 노년층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부피가 더 크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전통 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춤은 몸과 마음 그리고 뇌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우아한 회춘의 마법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70대가 무슨 영어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영어를 배웠던 목적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유창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뇌에게는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동원됩니다. 특히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구조의 언어를 배우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며 인지 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2가지 이상 언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치매 발병이 평균 5년이나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것은 요즘은 비싼 영어 학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나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문법이 틀려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하면서도 꾸준히 뇌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항에서 외국인에게 헬로, 나이스 투 미트 유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그 순간의 자신감과 성취감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삶 전체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는 취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적절한 도전입니다. 너무 쉬우면 뇌가 자극받지 않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딱 조금 어려운 정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도전이 여러분의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걱정 없고 나도 건강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노년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 외로움을 이기는 취미여야 합니다. 노년에 담배보다 무섭고 술보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육체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취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줄까요? 첫 번째는 합창단, 실버 합창입니다. 노래요? 나는 음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합창단은 솔로 가수를 뽑는 게 아닙니다. 함께 노래 부를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합창의 진짜 매력은 노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순간, 같은 리듬, 같은 호흡으로 목소리를 맞추며 하나의 노래를 완성합니다. 이 경험이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함께 노래 부르는 행위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친밀감을 더욱 빠르게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연습을 가는 것 자체가 규칙적인 사회 활동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연습 있지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빠지면 소프라노 파트가 약해진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동호회와 모임 활동입니다. 국악 동호회, 춤 동호회, 등산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갑니다. 이번에 연습하는 춤은 좀 어렵지 않나요? 다음 주에 어디 갈까요? 이런 대화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죠.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 학력,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 취미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평생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70대에 새로운 단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가까워집니다. 몇 번만 나가보면 어느새 웃으며 농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있다는 느낌,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내가 누굴 도와요? 저는 도움을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 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은 줄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존감을 주는지 아시나요? 이제 가족을 넘어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그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깊은 보람을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오래 지속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의 목표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화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넷째, 역할과 책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회적 연결성이 있는 취미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음 주 모임에 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그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영상 처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취미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축제로 만드는 마법입니다. 이제 그 축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막이 내리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로 빛나는 공연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진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무조건 이렇게 사세요. 똑똑한 60세 이상은 꼭 봐야 할 현명한 노후 습관 5가지. 인생의 진짜 성적표는 노년에 나온다. 이 말은 곧 노년이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결국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갔어도 노년이 고독하고 불안하면 진짜 그 인생이 행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노년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잘 살아왔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견뎌내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밤낮 없이 뛰면서 저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이상합니다. 이제 좀 쉴만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바쁘게 살 때는 쉬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정작 한가해지니 더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똑똑한 분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노년에는 노년만에 5가지 행복 공식이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인생이 천국보다 100배 아름다워지는 5가지 황금 공식,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은 바로 생각입니다.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 그냥 옛날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물컵이 있고 물이 딱 절반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아쉬워하실 건가요? 아니면 물이 반이나 있네 하고 고마워하실 건가요? 같은 컵,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인지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도 행동도 심지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만 힘드신 걸까요?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힘듦이 있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남의 좋은 면과 나의 부족한 면을 비교하는 건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보세요.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좋았던 기억보다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더 자주 떠오른다는 거죠.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이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절대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자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을 더 잘 사는데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버킷리스트. 거창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행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복권 당첨, 내 집 마련과 같은 큰 행복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더니 타려던 버스가 딱 맞춰 왔을 때 세탁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10,000원짜리를 발견하는 순간 선착순 물품을 봤는데 딱 제가 마지막 사람일 때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모이고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게 실제로 행복한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로운 것,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것, 이게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친한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노년에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분들은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이건 왜 이렇게, 저건 왜 저렇게 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분들은 평생 혼자서 잘해오던 일에 갑자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관계가 좋으신 부부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각자만의 시간을 확실히 가지는 거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사소한 것도 다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취미 생활도 하고 모임도 나가세요. 그러다가 저녁에 만나면 훨씬 더 반갑고 할 이야기도 많아지는 거예요.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추억을 만드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가수 주현미 씨도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들이 바라는 건 팩트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인데 남편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가 접시를 깨뜨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편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눈은 장식이야. 왜 이리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핀잔부터 주시죠. 그런데 아내들이 진짜 듣고 싶은 첫 마디는 여보, 어디 다친 데는 없어입니다. 반대로 남편분들도 상처받으십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좀 쉴까 싶어서 TV라도 편하게 보려고 하면 아내의 푸념이 시작합니다. 친구 남편은 은퇴하고 집안일도 돕고 여행도 자주 간다는데 당신은 맨날 TV만 보내. 남편들은 이런 비교 발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세요. 이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자식한테 보상받으려고 여태껏 애지중지 키우셨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니 이제는 저를 챙겨줘야지 라는 무의식적인 기대 말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여행을 보내준다더라. 냉장고를 바꿔준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자식은 왜 안 그러나 섭섭해지시죠? 그런데 이런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사랑과 희생을 마치 은행에 저축하듯이 쌓아두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으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여러분의 은행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배당받는 상품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빚이 아닙니다. 그러니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남의 집 자식은 매달 용돈 보낸다 하더라. 이런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자녀한테 기대하지 않으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반대로 기대하지 않을 때 받는 작은 관심이 훨씬 더 고맙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배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말 못할 고민은 친구에게 털어놓기가 가장 편하죠. 만나서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옛날 이야기, 일상 이야기만 나눠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랜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하시고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 보세요. 봉사활동, 취미 모임에 참여하시다 보면은 마음 맞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먼저 연락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웃고 울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행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건강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행복 공식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정작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대부터는 건강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병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운동은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운동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60대 이상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단연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수영이나 수중 걷기를 해보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분들은 오늘도 운동했어 하는 뿌듯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실제로도 운동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개운하다,
기분 좋네 하는 상쾌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누구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혼자서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식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줄여야 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과 짠 음식입니다. 그 대신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드세요. 사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가치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가치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알의 약을 드시나요? 적게는 5알, 많게는 15알 이상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물론 필수적인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약인지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약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정기 건강 검진입니다. 국가 검진만 꾸준히 받아도 대부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검진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말만큼 안심되고 기분 좋은 게 또 있을까요? 건강하다는 확인을 받는 것, 이것도 큰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바탕을 잡아주는 기초입니다. 건강해야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지켰는데 인생이 재미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차이를 아시나요? 그래서 4번째 황금 공식은 배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마음이 설레었던 경험을 해보셨나요? 젊었을 때처럼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느끼는 그 두근거림,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떨림, 오늘은 뭘 배우게 될까 하는 기대감, 이런 감정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런 설렘과 기대감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행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불행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포기했을 때 시작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비결이 바로 배움입니다. 왜일까요? 배움이 있으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내일은 이걸 해야지. 다음 주에는 저걸 배워야지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렇게 목적 있는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노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상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는 은행 가는 것도 택시 부르는 것도 쇼핑도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이걸 못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기도 당하기 쉽고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70대이신 선생님은 2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시고 손주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내시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댓글도 남기시고 쿠팡으로 장도 보십니다. 은행 앱으로 계좌 체크도 하시고 네이버 지도로 길도 찾아가십니다. 이 재밌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요즘은 동영상 편집 기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선생님의 일상입니다. 예전에는 오늘 뭐 하지? 하며 무료하게 TV만 보다가 잠들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에 사진도 올려야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해야 하고 동영상도 편집해야 하고 하시며 바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시죠? 40세 유배를 떠나 57세까지 18년을 갇혀 지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대역죄인이라며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하며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건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7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연구하고 글을 쓰는 그 자체가 그분께는 가장 큰 행복이자 삶의 의미였던 거죠. 여러분이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뭔가요? 악기 연주는 어떨까요? 뇌 전문가들은 악기 다루는 걸 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손가락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고 악보를 읽어야 하고 리듬감도 필요하니까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하죠. 무엇보다 곡 하나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 정말 큽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삶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림이나 서예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붓이나 연필을 잡고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머릿속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마치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만 켜면 요리에서부터 목공에 뜨개질, 서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관심 가는 거 하나 골라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기대되니까요. 명심하세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음이 시작되고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는 한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활기차고 행복합니다. 자, 이제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번째 황금 공식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60세가 넘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마음 편한 노년의 조건은 없습니다. 저는 연금이랑 해서 한 달에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이 120만 원이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지난달 홀로 사시는 70대 여성분이 제게 하신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가지고 계신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60세부터 평균 수명인 83세까지 23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인 기준 최소 생활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잡으면 연간 1,800만 원입니다. 23년이면 4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긴급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많은 소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소득보다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현명하게 관리하면 적은 돈으로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만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적어보세요. 불필요한 지출 항목만 줄이셔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약한다고 해서 인색하게 사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과 밥 먹는 즐거움, 좋아하는 취미에 쓰는 돈, 가족에게 주는 선물, 이런 건 절대 아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쓸 때는 쓰되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게 벌어도 관리만 잘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많이 벌어도 관리 못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소득원을 만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일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좋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노인 일자리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수익을 쫓아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금융 상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노년의 투자 실패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겁니다. 그 불안과 후회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괴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비상자금을 따로 두세요. 매달 조금씩 모으셔도 좋고 한 번에 은행 예금에 묶어 두셔도 좋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생겨도 이 돈이 있으니 괜찮아 라는 안도감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면 아무리 좋은 부모 자식 관계라도 조금씩 금이 갑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됩니다. 자녀도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만나도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합니다. 오늘 밥은 내가 쏠게 하면서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과 여유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사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도 베풀 줄 아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위엄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노년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인생을 짧게 만드는 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다. 참 와닿는 말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가 달라지죠. 평생 열심히 사신 여러분, 이제는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한 세월,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건강 챙기고 좋은 사람 만나고 새로운 것 배우고 당당하게 사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겁니다. 천국보다 100배 좋은 노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